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1월 17일 토요일 예상방송에 앞서 손석범 먼저 경마팬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현장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주로 상황에 잘 대처하면서 자, 많은 적중과 좋은 배당들 잡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조금 혼전도가 좀 더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고 그에 맞게 또 중배당 적중을 드렸는데 이번 주도 여러 경주들에서 이변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좀 터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보병들 위주의 공략을 많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면서요. 바로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자, 1경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경주는 3세마 경주로 시작이 되고요. 자, 그 중에 드러나 있는 액면은 4번 이클립스 보스가 자, 드러나 있는 액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클립스 보스는요. 주행검사는 그렇게 좋았던 말은 아니지만 실전에서의 적응력이 아주 좋았어요. 적응력이.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난 경주 실전 적응력이 좋았고 아마 그런 모습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게이트가 유리해져 있단 말이죠. 게이트 이점을 살린다면은 이클립스 보스가 뭐 내심 선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피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드러나 있는 액면은 4번 이클립스 보스랑 하나 더 있죠. 12번 플라잉 아너라는 마필. 외곽이긴 하지만 주행 연습할 때 보니까 연습 주행 때 보니까 걸음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연습 주행 때 걸음을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록도 빨랐고 물론 포화주로에서의 기록이었으니까 뭐 약간의 플러스는 시키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걸음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4번 12번 자, 두 마필이 기본적인 액면상으로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잡힌 걸 보니까 6번 학산해니 7번 파사에이스 오히려 인기 3등 4등 이렇게 잡혀있는 마필들이 실전에서도 그냥 무난한 착순 뭐 주행검사 파사에이스 정도는 여기 다른 말들도 그 정도는 주행검사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액면상 아예 그냥 인기 1위랑 2위가 액면상으로만 본다면 그냥 얘네를 보는 게 낫지. 얘네들도 액면상으로는 딱히 그리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액면대로 본다면 그냥 4번, 12번 두 마리만 보고 싶고요. 그게 아닌 여기서 잠재력을 가미해서 본다 하면은 저는 요 1번 페가수스킹을 좀 보고 싶어요. 자, 이 페가수스킹이라는 마필도 주행검사는 7번 파사에이스만큼 주행검사는 괜찮았어요. 걔 주행검사는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파사에이스 같은 경우는 게다가 실전을 준비하는 조교 자체가 약했어요. 조교량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6번이나 7번보다는 저는 이 1번 페가수스킹이 안쪽 게이트라면은 전개상의 이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첫 경주는 아직 보여준 정보가 많지 않은 말들이 출전하는 경주라서 1번을 필두로 12번을 보는데 요거는 그냥 차라리 1번까지 해서 3복조 막권으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6번, 7번에 대한 그렇게 썩 믿음이 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4번, 12번 그냥 대길 배당 오든지 아니면 1번 페가수스킹이 전개 이점을 살려보든지 요 세 마리로 오늘 첫 경주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경주 하겠습니다. 자, 2경주는 3번 마흐마라가 근소한 인기 1위입니다. 마흐마라 같은 경우가 데뷔전부터 인기마였었는데 데뷔전에서의 걸음은 좀 아쉬웠죠. 뭐 주행검사가 아주 좋았던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았던 말이 마음 하나였거든요. 데뷔전은 솔직히 기대 이하였어요. 데뷔전은 기대 이하의 모습이긴 했지만 저는 그보다는 더 뛸 수 있는 능력 같아요. 그리고 이전째 항상 걸음이 좀 좋아지곤 하니까 3번 요거 마음 하나를 다시 한번 좀 노리고 가고 싶고 여기 이제 외곽의 인기마로 잡혀있는 게 10번 순간의 파이터와 11번 용비교 자, 이 두 마리가 잡혀져 있는데 순간의 파이터는 좀 아쉬워요. 이 말이 내측에서 출전했다면 딱 좋은 말인데 다시 또 외측에서의 출전이라는 점이 조금은 아쉽고 11번 용비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말은 지난번에 가서 졌던 말이거든요. 가서 깨졌던 말이에요. 가서 졌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는 그리 좋은 입장은 아니다. 근데 구미가 워낙 약하니까 10번 순간의 파이터나 11번 용비교, 자 요런 마필들이 그대로 좀 승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 여기에 지금 재밌는 거는 요 드래건 미진이라는 말이, 얘는 주행검사 때 걸음을 보면은 선행을 노려볼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공백이 있어요, 이 말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체중을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이 말을 조제로 기수가 조교를 했거든요. 조제로 기수가 드래건 미진을 조교하다가 10번 순간의 파이터를 기승하고 출전하는 경주예요. 이럴 때는 거의 드래곤 미진보다는 순간의 파이터가 좋을 때 선택할 때가 좀 더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미진이 이게 아무래도 파행도 있었고 골마겸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백을 갖고 출전하는 부분이라 현장에서의 상태나 체중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마지막으로 애순이까지도 팔리긴 하는데, 애순이 같은 경우는 앞에는 갔지만 워낙 종반 끝걸음이 좀 부족하더라. 이번에도 구미는 약하지만 앞에 나가도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그림이라서, 자 3번 마음 하나가 다시 한번 약한 경주 편성해 왔고, 그렇다고 해서 후착도 그리 좋은 말들이 나오는 경주는 아니어서 3번을 필두로 1번과 10번 중에 둘 다 조제로가 조교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 중에 초이스는 10번 쪽으로 가고 싶고요. 이 말을 저는 주력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예 버린다는 건 아니고 10번을 주력으로 가고 싶고, 요 두 마리가 좀 연대가 있는 거니까 1텐 중에 10번을 초이스하고 여기에 이제 1번과 함께 하나 뭐 받친다면은 그나마 11번 용비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뭐 부진한 6등급 편성에서는 3번 마음 하나 놓고 어디에다가 주력을 삼아야 되느냐, 그 게임으로 좀 보면서, 마음 하나도 솔직히 지난번 그리 좋았던 건 아니지만 우선은 3번 놓고 요렇게 가볍게 전반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가 6번 글로벌 랜드가 주목을 모으는 경주예요. 자, 이 말은 역시나 이 미승리마 경주에서의 액면상 인기마들이 뭐 여러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자 글로벌 랜드란 말도 액면상 인기마죠. 지난번에 3착을 했었던 말이었고,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도 많이 불었던 말이에요. 인기 4위짜리 말이 인기 1위가 될 만큼 현장에서의 배당판 바람도 많이 불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추입 시점이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올라오면서 3착인데 딱 그게 이 말에 우선 갖고 있는 능력은 다 보여준 경주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낀 게 없었던, 열심히 탔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랜드가 이번에도 액면상 인기마고 그러한 추입 타이밍에 대해서 잘 잡고 오느냐, 그 부분도 관건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약간의 모래에 대한 반응도 살짝 갖고 있는 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입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액면상 인기 1위지만 글로벌 랜드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는 외곽의 10번 음파 부스터를 충막감으로 좀 보고 싶어요. 음파 부스터. 음파 부스터가 지난번에 선행을 갖고 주로 이점을 좀 살리면서 입상을 했던 말이니까 솔직히 그 이상으로 더 뛸 거름은 없어요. 더 뛸 거름은 없는데, 이번 경주에서도 그대로 다시 한번 선행을 간다면, 뭐 혹시 뭐 안쪽에서 뭐 8번 수아라하 같은 말이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먼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음파 부스터가 힘한 배가 되는 가운데, 붙잡고서 전개하는 가운데 4코너까지만 돌 수 있다면 음파 부스터가 차라리 앞에서 또 버티는 게 더 유리한 게임 아닌가? 글로벌 랜드가 추입해서 올라오는 것보다 음파 부스터가 앞에서 버티는 게 좀 더 유리한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워낙 이제 글로벌 랜드가 지난번 올라오는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액면상 인기 1위로 팔려가는 것 같은데 저는 10번 음파부스터를 오히려 놓고 공략을 좀 하고 싶고 여기 이제 그레이 팬덤이랑 또 하나 4번 브라운 슈거 저는 요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서는 경쟁력이 좀 있어 보여요. 잡혀있는 말 중에 7번 베스트 조이도 있긴 합니다. 베스트 조이도 있긴 한데 요거는 이번에 적정 주기로 오긴 했지만 조합별 기수와의 뭐 조합이긴 한데 지난번 최적 전개를 하면서 기승을 해봤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스트 조이가 음파부스터를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요 조합으로는 가능한데 음파부스터랑 같이 들어오는 조합은 가능한데 음파부스터를 어차피 베스트 조이가 못 이길 것 같고 글로벌 랜드가 베스트 조이보다는 추임력이 좋을 것 같으니까 애매한 착순이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베스트 조이는. 그래서 요 경주는 자 10번 음파부스터란 마필을 갖고 공략을 하고 싶고요. 6번의 추입 타이밍이 관건. 만약에 6이 추입이 좀 늦다 하면은 4번 브라운 슈거라든가 아니면 9번 요런 그레이 팬덤이란 마필과의 조합까지 해서 10번을 필두로 중배당도 한번 함께 노려보는 경주로 저는 음파부스터가 오히려 6번보다 앞에서 버텨내는 게 더 재밌어 보이는 그런 경주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제주 1경주 가보는데 자 오늘 제주에서의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번 제주가 1번 무림여왕이랑 10번 타이산 자 두 마리가 인기만입니다. 무림여왕은 능검이 아주 좋습니다. 능검도 좋고 기본기 자체가 아주 잘 잡혀있는 그런 모습인 가운데 외곽에 타이산이라는 마필이 자 이번에는 박성광 기수예요. 타이산은 데뷔 전부터 입상을 했던 말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경주에는 선행을 못 가니까 선행을 못 가는 순간 강축으로 잡혀져 있었지만 부러졌던 결과였죠. 자 이번에 이제 기수발을 기대하면서 박성광이를 태웠지만 저는 이번 경주 최저배당 100끼리 박건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한 마리는 지우고 갑니다. 자 배팅의 축을 말씀드리면 한 마리는 거품마가 되겠죠. 자 노리는 배팅의 축은 이겁니다. 1번 무림여왕. 무림여왕은 능검 자체도 좋고 여기서는 그냥 선행도 갈 수 있어요. 선행도 그냥 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전 바로 기대가 되는 마필인 반면에 타이산은 박성광 기수라 하더라도 선입으로 따라가는 전개 속에 지난번 부러졌고 물론 이번에도 타이산이 선입으로 잘 전개해서 버티는 거를 기대하겠지만 타이산 자체가 외곽에서 더 좋아질 거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박성광이니까 팔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굳이 타이산을 최저배당으로 요거 노리면서 승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 외 기타 등등의 마필 쪽에 승부를 기대하겠고요. 무림여왕에 붙여서 타이산도 약하게 보지만 여기 남아있는 마필들이 그렇다고 해서 뻔히 보이는 인기마 싸움으로 갈 거냐? 그런 거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부는 1번 무림여왕에다가 붙여가지고 배당말을 좀 적극적으로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배당말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들어가고 타이산에 대해서는 의문이 분명 드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제주 첫 번째 경주 승부 레이스로 무림여왕에 붙여서 배당까지 이거는 노려보겠다. 오늘 첫 승부로 가겠습니다. 이거 꼭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서울에서도 첫 번째 승부를 가져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서울에서 들어가는 승부처. 자 여기는 뚜렷한 축은 없어 보입니다. 뚜렷한 축이 없는 가운데 5번 황금어장이 액면상 그리고 또는 8번 눈이 올까요가 기본적으로 팔리죠. 황금어장은 능검이 좋았단 말이죠. 데뷔전 보니까 능검처럼 순발력을 보인 건 아니지만 힘이 좋아가지고 자 이거를 뭐 그냥 극복을 하더라고요. 따라가도 상관없는 걸음으로. 눈이 올까요 같은 경우는 선행으로 전개를 하면서 지난번 한 번 더 입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눈이 올까요가 그대로 이번에도 선행을 쉽게 나갈지 아니면 미라클 삭스 마이야 기수 가장 요즘에 핫한
마이야 기수. 발주 능력도 좋고 마이야 기수의 미라클 삭스가 튀어나갈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저는 이번에는 얘네들도 인기로 잡혀있는 말들이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지난 경주 때 저는 최선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어서 그놈 놓고 승부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태기산킹. 태기산킹이 저는 지난번에 걸음만 딱 쟀던 경주다라고 봅니다. 왜 이 말이 지난번에 승부가 없었냐? 지난 경주가 휴양후 복귀전이었거든요. 약간의 그러니까 이 말이 11월 달에 휴양후 복귀전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4회 전적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태기산킨이 요때가 이제 휴양후 복귀전이었고 요때가 이제 적정주기였습니다. 근데 휴양후 복귀전의 걸음이 진짜 형편없어. 그냥 바닥의 성적이야. 바닥. 휴양후 복귀전의 성적이 아주 바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요때 워낙 복귀전에서 걸음이 바닥이니까 요때 걸음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무슨 얘기냐? 완전히 바닥인 가운데서 요때 조교가 조금 살아난다고 해도 왜냐면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배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스도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 조교 때 그냥 좋다라는 것만 가지고서 바로 때리면 그냥 그게 고배당이 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면 즉 실전에서 어느 정도 뛰는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걸음 점검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걸음을 좀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점검하고 승부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배당은 좀 더 깎이겠죠. 완전한 고배당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실패할 확률은 그만큼 높단 말이죠. 즉 태기산킹은 지난 경주 휴양후 복귀전에서 너무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요때의 경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을 탔습니다.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 요거 제가 말씀드린 그 점검하면서의 말 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5번 태기산킹이요. 자, 시시원 기수가 기승해서 거의 뭐 제 눈에는 거의 능검 타듯이 탄 거예요. 자, 5번이었습니다. 파란색 모자. 요 태기산킹이 시작부터 시시원 기수가 그냥 붙잡고서 바닥에서 바닥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태기산킹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능검 타듯이 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의 4코너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와요. 자, 요겁니다. 요거. 파란색 모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딱히 뭐 안 하죠? 발주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중위권까지는 붙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직선에서도 승부가 걸리면 여기 한번 비교해보세요. 승부가 걸리면 외곽에 요렇게 감으면서 추진하는 말들 보이죠? 승부가 걸리면 요렇게라도 타요. 승부가 걸리면. 근데 태기산킹은 아무런 액션 없이 4코너까지 돕니다. 그냥 비교만 해보더라도 외곽에 있는 말들, 미는 말들이랑 붙잡고 오는 태기산이랑은 비교만 해봐도 얘는 아예 승부 자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직선에서 어느 정도 걸음이 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밀어줍니다. 이빠이 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빠이 타는 게 아니죠. 요 외곽에 명드림 같은 거 타는 거 보세요. 열심히 타는 거. 이거 시시원 기수가 거의 그냥 능검 타듯이 탔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딱 착순까지 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좀 이제 걸음이 있네라는 차원의 걸음이요. 경주였어요. 거의 점검하는 듯한 느낌의 거의 능검 타듯이 이 말이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때 정말 진짜 별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때 좋아졌지만 점검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컨디션 회복을 했다. 회복을 했으니 이때 점검이 끝났으면 이제는 때릴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의 승부는 2번 태기산킹이 때린다. 복병 놓고 이거는 중배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의 첫 승부는요. 태기산킹이 안쪽에서 편안하게 따라오다가 직선에서 한 발 쓰는 걸음이 나올 수 있겠고요. 특히나 뭐 눈이 올까요? 미라클 삭스 이런 말들
초반에 앞에 서로 나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까지 만났잖아요. 그런 말들이 앞에서 쉽게 버티는 게 아니라 뒤에서 올라오는 추임마에게까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는 태기산킹이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CC1 기수가 지난번 점검시켜놨던, 걸음만 재봤던 이번에 태기산킹이 제대로 승부지를 보일 거니까 서울에서의 첫 승부는 태기산킹으로 합니다. 요 놈 딱 기억해 주시고요. 승부레이스로 중배당 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주 2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에서는 4번 6탄질주를 저는 좀 노리고 있습니다. 6탄질주. 자, 이 6탄질주가 지난번 보면은 기립을 하면서 늑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발주가 늦은 가운데 외측 전개까지 했었는데 불구하고 원래 이러면 못 들어오는데 극복을 하면서 입상을 했어요. 지난 경주에서도 곽석 기수가 타고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가운데서의 입상이었습니다. 늑발하고 외곽을 돌았는데도 입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물론 그로 인해서 군체계도 변경이 되고 또 더불어서 60kg까지 이번에 부담량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늑발하고 외곽을 돌았는데도 극복을 했고 내측에서 전개가 되면 더 뛸 수 있는 여지까지 지난번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곽석이 아니라 이성민으로 바꿨거든요. 자, 6탄 질주 자체가 부담이 좀 늘어나긴 했어도 지난번 모습 봤을 때는 더 뛸 수 있는 여지, 내측에서 뛴다면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전개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6탄 질주를 가지고 공략을 할 텐데, 5번 천년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냥 매달려 있었던 말이거든요. 아마 천년수도 전개 자체가 빨라질 말이에요. 얘가 이제 인기 1위니까 천년수 아마 초반 선두권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외곽에 있는 신천여제가 입상만데 얘는 지난번에 이미 전개가 편했던 말이에요. 전개가 편했던 말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출전하는 이번 경주면 저는 지난번보다 더 뛸 거는 없다라고 봐요. 인기마 중에 신천여제를 좀 의심합니다. 신천여제를 좀 의심해요. 그러니까 4번 놓고 5번, 9번 대끼리가 5구로 팔리니까 4 놓고 5, 9 막권 다 가져가도 되는데, 저는 한 마리만 선택한다면 5번 요거 천년수는 선택하고, 신천여제가 외곽이면은 요거 좀 불안해 보여요. 부러지면은 9번 신천여제가 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인 것 같고요. 1번 시원하게는 지난번 선행을 가봤던 말인데 그리 살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처럼 직선에서 잡힐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어요. 물론 부담 유량은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시원하게도 도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요 말보다 저는 3번 뚜벅이 또는 7번 대기원, 요런 말들이 좀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보여지거든요. 뚜벅이가 종반 올라오는 거로도 괜찮았고, 대기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군체계 변동이 되면서 하위군 한 단계 내려온 5등급 마필들과의 경주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기원도 앞선이 그리 강하지 않은 이상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있다. 즉 이번 경주는 앞에 가는 말 중에서는 6탄 질주와 천년수 요런 말들이 앞선에 붙여서 그대로 버티거나 아니면 추임마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러니까 신천여제도 저는 이번 경주는 좀 못 믿겠어가지고 배당권 마필들까지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4번을 축으로 5번을 좀 보고 싶고요. 3번이라든가 7번 요런 복병마들과의 조합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주 아닌가. 앞선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4번 놓고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봅니다. 요거 4 놓고 3, 7 요런 거 들어오면 배당은 꽤 좋을 것 같은데, 앞선이 조금만 무뎌지면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9번도 배제하는 경주니까 요거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봅니다. 자, 서울 5경주 가는데, 자, 서울 5경주는 다시 승부 레이스로 붙어봅니다. 자, 아까 전에 태기상킹을 승부로 말씀드리면서 복병마 언급을 좀 드려봤는데, 이번 경주는 4번 아파트가
인기만데 조교가 양호합니다. 조교가 양호해서 지난 경주는 이제 외곽만 뱅뱅 돌다가 마무리가 됐는데 아파트가 선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입상권에 근접해 있긴 해요. 능력도 이전에 입상할 때 걸음을 보면 선행을 갈 수 있고 선행을 가게 되면 또 버틸 수 있는 조교 형태를 보여줘서 인기 1위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아파트도 좋긴 했는데 제가 이번 경주 좀 더 재밌게 보는 말은 이거거든요. 1번 새로운 가이. 자, 새로운 가이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승부는 걸린 경주다라고 좀 보는 게임이에요. 자, 기수도 이번에는 장추열 기수로 바꿔놨고 게이트도 1번 게이트고 새로운 가이가 여기서는 그냥 붙잡고 선입이니까 앞에서 아파트가 선행을 가서 버티건 아니면 아파트가 또 발주가 좀 찌그덕하면서 나올 수 있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외곽에 위대한 함성이 외곽이지만 밀면서 나오든 뭐 앞에서 뛰는 말들 누가 됐던 간에 전개는 새로운 가이가 이거는 딱이다. 왜냐면 이 새로운 가이라는 말은요. 자, 이때 한번 터뜨렸거든요. 이때 터뜨리고 이때는 이제 외곽에서의 출전이었기 때문에 전개 자체가 불리해졌던 경주고 그래서 정상적인 실력이 무조건 아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1번 게이트니까 전개가 딱 나오는 경주죠. 전개가 아마 아파트가 선행을 가던 위대한 함성이 선행을 가던 둘 중에 하나가 선행을 가는 경주다라고 보고 그냥 새로운 가이가 안쪽 꽃자리예요. 이거는 딱 안쪽 꽃자리 잡고 들어가면서 앞에서 누가 선행을 가던 뭐 MG 베스트 같은 말이 앞에 튀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선행을 가던 이거는 새로운 가이가 선행마 뒤 꽃자리는 얘가 잡고 들어가는 경주다. 그래서 원게이트 딱이고 장추열 기수까지 안장을 교체했다면 요거는 깜빡이 잘라내고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경주. 꽃자리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이니까 1번 새로운 가이 놓고 갑니다. 이제 5살 됐거든요. 새로운 가이가 아낄 이유가 하등 없죠. 아무 이유 없죠. 무조건 자기 갖고 있는 지금 능력에서 최대한도로 상금을 벌어야 하는 게 새로운 가이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눈치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말이니까 무조건 강공입니다. 이거는 열심히 타는 말 놓고 갈게요. 1번 새로운 가이 얘 놓고 오늘 서울에서의 승부를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자, 제주 3경주로 가볼게요. 제주 3경주는 자, 외곽에 8번 강한 나래가 가장 많은 인기로 잡혀져 있는데 자, 이거는 라유나지만 저는 9번 우아한 질주가 좀 더 느낌이 오더라고요. 우아한 질주가 지난번에 입상을 했는데 물론 지난 경주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가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을 못 가면 덜 뛸 것이고 왜냐면 이제 우선 선행 여부가 우선 하나 관건이 선행 여부가 하나 관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수가 지난번에는 현준이었다가 이번에는 나유나이니까 경주 조건이 선행도 가야 되고 기수도 좀 사이즈는 떨어졌고 여기에 부담 중량도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주 조건이 하나 둘 세 개가 좋지가 않아요. 물론 경주 조건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작바이하고 그 다음에 기수 바꿔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한 나래랑 환희 두 마리가 딱 있는데 우아한 질주가 지난번 복귀전에서 바로 입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제가 뛰는 걸 보니까 선입으로 전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선입으로 전개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말 자체의 걸음이 좋았다.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행감은 뭐 더 좋고요. 선행감은 더 좋고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우아한 질주가 선입으로 타도 저는 웬만큼 뛸 것 같아요. 게다가 강한 나래랑 3번 환희가 액면상 기본적으로 인기를 모으는 경주라면은 오히려 저는 능력은 우아한 질주가 분명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임이라 이거는 우아한 질주를 아예 놓고 가봅니다. 나유나 기수를 태웠어도 오히려 나유나이기 때문에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8번, 3번, 그리고
2번을 하나 배당마로 좀 노려봅니다. 이게 철선녀가 지난번에 민재 타다가 이번에 전현준으로 바꾸긴 했는데 기수 포지션으로 보면은 요게 현준이 타고서 전현준 기수가 철선녀를 선택했으니까 원래 기본 분석으로는 요 현준이가 승부다라고 봐야겠지만 저는 우아한 질주를 선택했다면 오히려 현준이는 약하게 보는, 얘는 상반된 그런 포진이기 때문에 현준이가 승부일지 우아한 질주가 승부일지는 요거는 결과를 한번 보죠. 저는 철선녀보다는 우아한 질주가 낫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우아한 질주를 가지고 역으로 공략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 6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6경주는 안쪽에 2번 크리솔 동해 그리고 3번 서브미션, 자, 두 마리가 인기로 팔립니다. 서브미션은 지난번에 노렸던 말이고, 왜냐면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경주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경주 뭐 빠른 말도 없고 해가지고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경주다라는 확신하에 서브미션은 놓고 들어갔던 말입니다. 이번 경주는 서브미션이 게이트가 좋고 안쪽이긴 한데 여차 모래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쪽이니까 갇혀버리면 조금 애매한 전개가 될 수도 있어요. 내치기여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모래 맞고 갇혀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 3번, 4번, 5번 그리고 외곽에서는 9번 파사퀸, 요런 말들이 순발력이 좀 있어요. 게이트는 3번이 좋긴 한데 저는 붉은 태양 또는 파사퀸 쪽에서 선행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경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브미션을 지난번에는 아주 세게 봤지만 이번 경주는 거의 받치기 수준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팅의 축을 2번 크리솔 동해 아니면 5번 붉은 태양 둘 중에 하나를 축막감으로 좀 공략을 해볼까 싶은데, 우선은 5번 붉은 태양이 복병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배당상의 메리트도 좀 있고, 붉은 태양이 지난번에는 그냥 최적 전개를 했지만 내심 선행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경주는 시시원 기술 안장도 교체를 했고 빠른 말이 없는 경주라 붉은 태양이 선행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여가지고 오히려 대끼리를 깨고 들어가는 승부라면은 요거 붉은 태양이 의지를 보여갈 수 있겠다. 붉은 태양을 역으로 놓고 요 레이스는 풀어갈 거예요. 5번 붉은 태양을 가지고 2번, 3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10번 러브 스칼렛, 지난번에 심각하게 기복을 보였던 러브 스칼렛까지 5번 놓고 요렇게 붉은 태양 놓고 배당까지 한번 기대해본다 라는 점. 저는 뭐 웬만하면은 인기 1위 마필 놓고 안 가려고 하니까 그 점 잘 먹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2번 쌍용 신화가 인기로 잡혀있는 경주인데, 자, 오늘 제주에서 들어가는 제주의 메인 승부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가 제주의 메인인데, 자, 쌍용 신화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쌍용 신화를 놓고 들어가고 싶은 경주는 아니에요. 지난 경주 때 쌍용 신화가 우선 부담이 높았었죠. 부담이 높아지면서 부러졌고, 그 전에 입상할 때는 편안하게 선입으로 전개를 하다가 지난번에 부담이 높아지니까 부러졌던 경주였어요. 직전 대비해가지고 달라진 건 없어요. 부담은 여전히 높습니다. 좋아진 거는 게이트만 안쪽이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진 거, 그게 전부예요. 근데 쌍용 신화가 안쪽 게이트 이점을 가지고서 그대로 선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뭐 가장 베스트의 그림이 나올 거는 같은데, 선행 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용트림이나 7번 황해바람이나 요런 말들이 내가 선행 가야지 라고 맘 먹으면 선행을 갈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이거는 쌍용 신화가 아니라 제가 노리는 말은 바로 7번 황해바람입니다. 황해바람을 가지고서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이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도령로를 이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도령로가 승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도령로 놓고 때려가지고 적중을 드렸던 경주였고, 그 당시 황해바람이 연속 입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경주 액면상 인기마일 뿐인 거다. 액면상 인기마일 뿐인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황해바람이 그 전까지 보면 3연장, 4연장 입상을 했던 말이니까 기본적으로 액면상 팔리지만 승부가 걸린 말은 도령로였으니까 도령로 놓고 제가 적중을 드린 거였고, 지금은 반대예요. 쌍용신화가 내치기이기 때문에 액면상 인기로 팔리지만 황해바람이 지난번 부러졌고, 이 말은 지난번에 빠졌으니까 인기 2위로 가는 거지, 능력은 오히려 황해바람이 저는 더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쌍용신화가 과연 이번 경주 인기마 역할을 그대로 지켜줄 것이냐, 못 지킨다면 중배당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쌍용신화가 아닌 지난번 불안한 인기바로 봤던 7번 황해바람, 이번에는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거품마였지만 이번에는 놓고 때려야 될 찬스, 그렇게 판단하는 경주니까 오늘의 제주 메인은 황해바람입니다. 지난번에 먹었던 편성, 그 능력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번에는 승부를 황해바람을 가지고 이번에는 때립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황해바람, 지난번에 액면 인기만 했다는 거. 자, 서울 7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7경주는 나소채시 인기마예요. 자, 지난 경주 나소채 저는 충마로 그대로 인정했던 경주였어요. 왜? 지난 경주는 선두권이 강하지가 않아요. 앞에 가는 말들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추임마가 올라오겠다 라고 생각했던 경주예요. 그 추임마 중에 나소채시 안정적으로 올라왔던 말이니까 지난 경주 때 충마로 노렸던 이유였습니다.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경주였기 때문에 노렸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이번에 부담용량 3연장 오니까 57.5까지 올라왔어요. 나소채시 지난번보다 올라오는 걸음이 조금 버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버거워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지난번에는 앞장이다 불안불안 세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나소채보다 먼저 뛰는 말이 인기마예요. 인기마들이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이 꽤 있어요.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거죠. 1번 서클A. 서클A가 지난번에는 서서히 감으면서 전개를 했지만 얘도 지난번에 전개 자체가 빨라진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서의 서클A이기 때문에 나소채처럼 뒤에서 추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클A의 전개가 무조건 빠릅니다. 빠르게 전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소채를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서클A를 놓고 들어가는 거고, 요게 깜빡이잖아요. 16 막걸리 깜빡인데 요거 깜빡이 막건 솔직히 저는 주력으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백길 배당이 주력으로 갈 거 아니면 굳이 이거 받쳐서 뭐하나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요거 뭐 반본전 해가지고 받치면 뭐합니까 이거. 광고거리도 안되고 돈도 안되고 여러분들에게 힘도 못 실어주고. 자, 나소채시 이번에는 저는 늦추입하면서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즉 얘가 이제 승분착순에 걸려있는 애이기 때문에 나소채시 늦추입을 하면서 한 4차 이러면서 이제 승분을 피하는 그런 승부를 가져가지 않을까. 자, 요 레이스는 나소채시라는 말이 지난번하고는 부담이 좀 높아져서 못 올라올 가능성도 생겼다. 저는 나소채를 의도적으로 이번에 좀 버릴 거예요. 깜빡이로 팔리는데 나소채를 의도적으로 버리고 같이 경주를 뛰었던 별콩이 앞에서 버티는 그림. 별콩은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이번에 열심히 탈 거니까 먼저 앞에서 뛰는 별콩이 버티면서 나소채는 얘를 못 잡는 그림을 우선적으로 그려보고, 이번 강철 장사도 내치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승부의지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11번 창창삭스. 자, 대단하죠. 우인철 기수.
기승했다 하면은 올 정도로 요즘 말머리 정말 대단합니다. 창창삭스도 지난번에 그냥 바닥에서 그냥 참고 따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추임마 중에서는 나소챗이 아니라 창창삭스가 이빠이 타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나소챗 대끼리 요거 버리고 1번 놓고 오히려 좋은 배당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나소챗을 버려보겠습니다. 나소챗을 버리고 5번, 2번, 11번 요런 마필들과의 조합을 기대해본다 라고 말씀드리죠. 자, 제주 5경주 가볼게요. 자, 제주 5경주는 4번 슈퍼대세랑 9번 삼다퀸이 근소하게 잡혀있는데 4번 슈퍼대세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이제 입상하고 공백을 좀 갖고 출전을 해요. 이 말이 이제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체중이 이전보다 좀 늘어났어요. 295kg로 주행검사를 받았습니다. 뭐 책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제가 보는 자료에서는 277kg가 베스트로 나와 있거든요. 이 277kg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제 책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주행검사 때보다는 체중을 우선은 빼고 나오는 게 우선이고요. 체중을 빼고 나오는 게 우선이고, 슈퍼대세가 체중만 능검 때보다 이때보다 빼서 출전만 하면은 슈퍼대세가 우선은 전개가 아무래도 빠르게 그것도 안정적으로 내 측에서 가져갈 수 있을 거라서 슈퍼대세도 노리고 삼다킨도 이번에는 좋게 봐요. 둘 다 좋게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2번 별빛 여제가 지난번에 액면 연속 입상 말아서 액면 인기마로 팔리다 빠졌던 말이니까 이번에 별빛 여제는 다시 이제 승부지를 좀 보일 것 같고, 지난번에 게이트 2점을 안고 최적 전개하면서 입상을 했던 말이 청룡 에이스인데 이번에는 외곽이니까 조금 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해요. 근데 기수가 이번에는 적임 기수잖아요. 적임 기수이기 때문에 다른 말들이 다 탄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면 청룡 에이스가 또 외곽으로 감으면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경주는 5두에 잡혀있는 말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보병들에게까지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4번 슈퍼대세를 필두로 해서 9번, 2번, 10번 인기권 말들이긴 하지만 마필들의 컨디션은 전혀 이상이 없더라. 그래서 4번 놓고 이렇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슈퍼대세가 우선은 능검보다는 체중을 좀 빼서 나오면 가장 좋겠다 라는 말씀. 자, 서울 8경주 가는데 오늘 서울 8경주를 서울에서 들어가는 메인 승부레이스로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이 경주도 인기만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자, 인기만은 외곽에 두 마리네요. 자, 레베랑스. 자, 여기 최근에 가장 상승세 컨디션에 있는 마필이고요. 레전드선은 지난번에 외곽을 돌다가 늦었는데 지난번에 체중이 많이 늘었었던 말이거든요. 이번에는 체중을 좀 빼서 출전을 하면은 레베랑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얘네 두 마리가 최저배당이에요. 자, 그런데 1600m 외곽은 진짜 가장 불리한 경주 조건이에요. 1600 외곽은요 가장 불리한 경주 조건이란 말이죠. 제주에서 1400 외곽에서 출전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바로 발주하면 그냥 코너이기 때문에 웬만큼 빠르지 않으면 앞에 붙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요런 1600, 제주 1400, 뭐 제주 1300이나 1400, 그리고 서울에서의 1600 같은 경우는 웬만큼 빠르지 않으면 선행 받기도 쉽지 않고 앞에 나가려면은 거리 손해가 초반에 불가피하다. 그런 말들이 이번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레베랑스나 레전드선이 편안하게 선두권을 과연 자리 잡고 나올 것이냐. 그게 좀 관건인 거예요. 쉽지 않다면 마지막 뒤에서 올라오는 추임마에게 기회가 저는 올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 기회는 6번 송당 황태자가 잡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지난번에 전개가 좀 늦어진 말이에요.
이전보다 전개가 늦었어요. 이거는 사회 전적대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저는 송당 황태자를 지난번에는 고민을 안 했던 말이에요. 고민을 안 했던 말이에요. 왜? 요때가 최적 전개였어요. 그런데 8번 게이트니까 게이트가 이때보다도 더 외측인 거고, 구미도 이때가 더 빡세졌던 경주예요. 즉 이때처럼 최적 전개는 무조건 못한다. 무조건 못하면은 당연히 이때보다 덜 뛸 수밖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없었단 말이죠. 이거는 때릴 만한 편성 자체가 아닌 거예요. 편성이 가고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생각 외로 선전을 했던 경주예요. 송당 황태자는. 자, 박태종 기수가 이제 은퇴를 했고 이번에는 임다빈 기수에게 기회가 왔어요. 아무렴 박태종 기수가 고령의 나이에도 기승을 해왔지만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면은 훨씬 더 저는 좋은 모습이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이 말에 지난번 뛰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송당 황태자. 자, 이 분홍색 모자입니다. 외곽이기 때문에 자리도 못 잡고 전개도 중위권에 못 붙을 경주이기 때문에 안 봤어요. 선위권은커녕 중위권도 못 붙을 경주라. 자, 송당 황태자가 보세요. 외곽이니까 적극적으로 못 붙잖아요. 분홍색 모자. 그냥 박태종 기수가 그냥 참고 따라갑니다. 원래 이 말이 입상할 때는 그전에는 선입권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한 4번째, 여기서 따져보면은 한 4번째는 갔을 건데, 그래야지 입상을 하는 건데, 요 외곽에서 뛰고 있단 말이에요. 4번째는 커녕, 4번째보다도 늦고, 게다가 외곽까지 돌고 있단 말이죠. 요렇게 타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입상하려면 요 1번 자리 정도는 최소한 타고 있어야 되는데, 전개도 늦고, 게다가 외곽까지 돌고 있고, 그러니, 아무리 잘 뛰어도 입상은 못한다. 그런데, 탄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 베스트 전개로 뛰었을 때만큼 그보다 전개가 안 좋았는데도 탄력은 입상했을 때만큼 나오더라. 이건 잘 뛴 거예요. 잘 뛴 겁니다. 입상을 못했지만 경주 내용상으로 본다면 최적 전개도 아니고 전개가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입상은 못했지만 거의 입상한 느낌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느낌을 지난번 송당 황태자한테는 저는 받았습니다. 왜? 그 경주는 무조건 때려선 안 되는 경주거든요. 차라리 그 경주에서는 아끼는 게 낫거든요. 때려서 될 만한 경주가 아니었는데 뭐 나름 열심히 탔더라. 박태종 기수가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탄 거니까 저는 이번에는 6번 송당 황태자가 이거는 승부다. 중배단까지 노려갈 수 있다. 왜? 인기마들이 외측에 있기 때문에 인기마들이 1600 외곽 게이트에서의 전개가 과연 요 깜빡이를 지켜줄 건가? 요 깜빡이를 1600 외곽에서 두 마리가 손잡고 글쎄 들어오면 그냥 박수 쳐준다. 저는 이거는 아니다. 깜빡이 제외하고 6 놓고 승부할 것이고 6 놓고 배당까지 이거는 적극적으로 노릴 겁니다. 오늘의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 여기서 다시 한번 쇼부를 쳐야 됩니다. 요거 꼭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당 황태자 이번에 때릴 타이밍을 만났다. 무조건 직전보다는 더 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주 6경주로 갑니다. 자, 제주 6경주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난 경주시에 제가 승부로 먹을 때 인기마로 팔렸던 말 바로 5번 하여가입니다. 자, 그 경주를 이 하여가가 나온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말이 새벽 질주였습니다. 저는 뭐 일반 경주는 물론이고 승부 경주뿐 아니라 메인 승부까지 충마를 다 여러분들께 상세히 다 오픈 드리잖아요. 방송에서. 새벽 질주는 제가 지난번 승부 경주였어요. 승부. 당연히 충마감으로 말씀을 드렸겠죠. 새벽 질주라는 마피를 노리면서 들어갔던 승부였고 그 당시 인기 1위로 잡혀있는 말이 하여가였습니다. 얘가 인기 1위로 잡혀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2위로 마무리가 됐어요. 하여가가 아니라 천상화신 쪽으로 새벽 질주 넣고 정확히 주력으로 때렸습니다. 요거 제가 승부로 먹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고 그때 쌍이 30배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완전 꿀이었습니다. 새벽 질주만이
걸음 변화가 더 나올 수 있는 말이니까 얘가 기대는 거 악병만 잡히면 된다. 완전한 여유승으로 완전한 상대 압도하면서 지난번에 들어왔었던 말이 새벽질주였죠. 그 당시 하여가가 더 뛸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새벽질주는 더 뛸 말이지만 하여가는 더 뛸 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였고, 워낙 연속 입상을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막권으로는 가져갔지만 주력으로도 선택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 하여가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부담 중량이 좀 내려왔고, 그리고 지난번이 제가 봤을 때는 체력 안배를 좀 해준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말 자체가 더 좋아진 게 없었던 상황이라 부담도 높고 해서 체력 안배를 해준 경주다. 그러니 이번에는 지난 경주 목까지 제대로 때려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하여가 놓고 가겠습니다. 하여가를 놓고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액면상으로 드러나 있는 인기 많은 원중원이죠. 부담 중량도 가볍고 연속 입상하고 있고, 원중원은 딱 이런 말이 이제 액면상 인기마가 됩니다. 들어오면 다행이고 빠지면 대박이죠. 배당까지 줄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하여가는 저는 이번에는 열심히 탄다라고 보는 거고, 원중원이 깜빡이를 지켜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복병 하나를 좀 째고 있는데 2번 백전불태가 얘가 추임마예요. 추임마. 백전불태가 이 고배당으로 들어올 때 제가 맞췄던 말이 또 백전불태이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탄력은 유지해 줬었던 말이에요. 입상은 못했어도 추임력은 꾸준히 유지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는 거는 지난 경주에서 파행 때문에 습보 조결을 안 하고 출전했던 경주였거든요. 추임마가 우선 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주는 의미가 없는 경주입니다. 이번에 공백을 좀 갖고 말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교도 정상으로 시행을 했어요. 말이 이번에는 좀 건강합니다. 그래서 백전불태가 요거 마지막 한 발, 요 추임력, 백전불태의 추임력이 이번에는 나올 수 있다. 지난번에 아예 못 뛰니까 안 팔리는데 이거는 백전불태가 배당이다. 백전불태가 배당인 그런 경주다. 그래서 5번 하여가랑 한 마리 더 재밌게 보는 게 이거예요. 2번 백전불태. 백전불태 꼭 볼 거고요. 6번은 인기마 액면이니까 당연히 요거는 가지고 가야 되는 말일 것이고, 3번과 4번 중에서는 하나 초이스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은 천하제패도 얘도 연속 입상하기 때문에 인기마인 것이고, 반면에 연하왕자는 게이트가 이번에는 내축으로 좀 맞거든요. 1300에서 외곽 타다가 이번에 내축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연하왕자도 전개가 이번에는 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4번 연하왕자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할 텐데 5번을 필두로 2번은 가져가고 싶고 6번은 어쩔 수 없고요. 3, 4 중에 하나 초이스 한다면 지금 생각은 4번이다 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서울 구경주 가볼게요. 자, 후반에 이제 노려볼 만한 경주 한번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후반에서는 마지막 이 11경주를 끝판승부를 한번 가져가고, 여기는 인기마 4번 문학대세가 액면상 인기마로 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학대세가 조교로는 조금 왜냐면 이 아파트랑 병합을 했었던 말이거든요. 아파트가 더 하위군이에요. 하위군인데 아파트랑 병합을 하는데 문학대세가 최근 연속 입상한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문학대세보다는 아파트가 오히려 좀 더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전반부에 입상을 했다면 이 앞경주에서 이게 아파트가 나오는 경주가 5경주였거든요. 아파트가 입상을 했다면 문학대세가 솔직히 좀 불안해집니다. 아파트가 입상을 못했다면 뭐 문학대세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입상을 했다면 문학대세가 조금 불안해지는 느낌도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뛴 게 있으니까 문학대세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거는 같은데, 요거는
문학대세가 조교로 조금 불안하고 모닝 원더가 지난번에 입상을 하면서 이제 부담이 늘어났는데 얘는 능력상 여기서 이 정도까지 팔릴 말은 아닌데 라는 생각. 지난번에도 제가 모닝 원더를 방송에서 추천드렸었는데 모닝 원더가 과연 56.5 달고 이 정도로 많이 팔려야 되는 말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모닝 원더는 거의 뭐 받치기 아니면 꺾는 말. 제 느낌은 지금 생각은 그래요. 받치기 아니면 빼거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끼리 맞건이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레이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9번 클럽 큐라는 마필을 좀 주목을 하는데 김하영 기수가 워낙 뭐 입상이 없는 기수이긴 한데 클럽 큐는 최근 김하연 기수에게는 세강자예요. 클럽 큐 자체는 지금 김하연 기수에게는 뭐 그 어떤 말보다 요 말 하나만 믿고 있는 기수인 거죠. 요 말로 용돈벌이 해야 되는 기수인 거고 클럽 큐가 지난번 선입으로도 들어왔거든요. 선입으로. 이 말은 말이 계속 좋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얘가 클럽 큐가 보세요. 요때 이제 입상하고 근데 이제 따라가면서 입상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때가 휴양호 출전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잘 뛸까 고민이 좀 됐었던 경주예요. 근데 클럽 큐가 이때가 이 승부는 걸린 경주였어요. 가는 배당이었어요. 가는 배당. 10월 25일날 가는 배당이었고 선행을 가버리더라고요. 선행을. 클럽 큐가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닌데 선행을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선행을 가서 깨졌단 말이에요. 배당판에서는 이빠이 가는 경주였고 그리고서 가서 깨진 경주였어요. 원래 가서 깨진 말이면 그것도 선행 가서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기 경주에서는 한 번 덜 타는 게 맞아요. 차기 경주에서도 아마 빠지는 게 맞아요. 원래는 빠지는 게 맞는데 이때도 이때의 결과를 보니까 이때도 말은 그냥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그냥 그 경주에서 조금 못 뛴 것 뿐이지 이때도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고 배당판도 가는 배당이었지만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때도 말이 좋았기 때문에 선입으로 전개를 하는데도 입상을 하더라. 선행을 가서 죽었던 말이 선입으로 전개를 했는데도 입상을 하고요. 그것도 2착도 아니고 우승을 하면서 와요. 그러니까 클럽 큐는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상황인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나올 때마다 자신있게 타고 있는 말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클럽 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냥 강공이야 얘는. 강공. 게다가 승군전이라 부담도 가벼우면은 그냥 뭐 있어? 강공이지. 말도 좋고 그냥 가벼운데 강공이지. 그런 생각입니다. 클럽 큐가 다시 한번 저는 그대로 열공으로 들어간다. 강공으로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9번 클럽 큐 놓고 가겠고요. 4번 문학대세, 5번 레이디 폭스의 취입, 그리고 7번 그냥 가라가 오든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저는 6번 정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받치기 아니면 그냥 뺄까 요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클럽 큐가 가벼우니까 2번에도 무시하지 마라. 9번 놓고 저는 공략할 예정입니다. 10경주 가볼게요. 10경주. 자, 외곽에 축이 없는 가운데 10번 그레이 캔디가 가장 많은 인기입니다. 자, 그레이 캔디가 인기 1위. 부담도 높아요. 자, 이거 액면상 인기입니다. 얘도 조심해야 돼요. 인기 맞지만 얘도 왜 조심을 해야 되느냐? 그레이 캔디가 지난번 인기 8위였습니다. 안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개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모래 안 맞았어요. 모래도 안 맞고 힘 안 배 하면서 전개가 기가 막히게 풀렸어요. 그랬던 그레이 캔디이기 때문에 부담 용량도 늘어났고 또 외곽에서 지난번처럼 모래 안 맞으면서 편안하게 선입을 탈 수 있느냐. 그거는 뛰어봐야 한다. 그래서 그레이 캔디가 솔직히 좀 위험성이 있다. 자, 그리고 안쪽에서는 예술이야가 지난번 선행 가서 그대로 버텼는데
이거는 벨록스보이가 원게이트면은 다시 선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예술이야 역시나 불안하다. 이 데끼리 맞건 4텐 데끼리 맞건 나는 못산다. 그럴 만한 강심장이 아니다. 예술이야가 덱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고 그레이 캔디가 지난번처럼 기가 막히게 전개가 풀릴 가능성도 모르겠고 이거 데끼리 맞건 어떻게 사냐. 난 못산다. 이거는. 자, 배팅의 축은 이거예요. 저는 8번 브라보 플레이고 브라보 플레이가 지난번 점핑으로 뛰었어요. 점핑을 한다는 거는 부담 중량을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점핑을 한다는 거는 부담 중량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다시 현군으로 왔을 때 우인철 기술을 기승시키는 겁니다. 부담 중량을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현군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올라갔지만 브라보 플레이는 최대한도로 이 말이 부담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올렸다라는 것이고 원래 이 말은 선행마거든요. 선행마지만 지난번 보니까 선입으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였고 여기에 예술이야 그레이 캔디 지난번보다 더 뛸 이유가 없는 인기마들이 팔리면 브라보 플레이가 여기서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경주는 8번 브라보 플레이 놓고 가자. 브라보 플레이 놓고 인기마 10번, 4번 그리고 1번을 이번에는 벨록스보이를 얘가 안쪽에서 그냥 빵 댕 받고 튀어나가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튀어나가면 제일 무섭기 때문에 벨록스보이를 요주의 맛길로 말씀을 드립니다. 브라보 플레이 놓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오늘 마지막 끝판 승부레이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판 승부레이스인데 자, 요 경주는 캡틴 PK가 인기마입니다. 역시 이것도 액면상 인기마기 때문에 오늘 인기 1위 마필들이 여차하면 그냥 줄줄이 줄초상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상을 했다는 이유로 팔리는 거니까. 자, 캡틴 PK가 그전에는 7번 게이트 외곽 돌다가 못 갔고 지난 경주는 내치기니까 충막감 놓고 인정했던 경주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캡틴 PK가 안쪽이긴 하지만 지난번처럼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딱히는 없어 보여요. 거리가 줄었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 캡틴 PK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캡틴 PK가 무조건 여기서 유리한 경주 같진 않고 지난 경주보다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말이 있다면 걔 노려야죠. 저는 이번 경주 지난번보다 더 뛸 수 있는 말로 6번 학산 스피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학산 스피드는 지난번에 벌교 베리타스 놓고 마지막에 미라클 한강을 제가 추천드리면서 요거 중배당 적중하면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경주 때 어떻게 추천을 드렸냐면 그때 주로가 선행 가면 그냥 싹 아웃. 선행 가면 싹 아웃이었어요. 내주로가 무거웠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달라졌지만 그때는 그냥 선행 가면은 줄줄이 다 무너졌던 그런 경주였어요. 당연히 마지막 경주에서 당시 인기 1위였던 학산 스피드가 댕 받으면 그냥 꽂히는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종합지상에는 대가리 잡혔단 말이에요. 학산 스피드가. 하지만 학산 스피드는 지난 경주 선행감은 무조건 죽는 주로 해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벌교 베리타스를 놓고 제가 미라클 한강을 적중 드린 겁니다. 미라클 한강이 또 된다는 건 아니에요. 또 된다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학산 스피드가 지난번 최악의 주로 조건과 달리 이제는 앞에 튀어나가면 그대로 꽂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주로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가는 게 우선은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이스포스가 워낙 빠른 말이기 때문에 나이스포스가 선행을 갈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선입으로 탈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미 선행을 갔다가 무너졌었기 때문에 한번 앞에 갔다가 무너진 말들은 초반에 힘을 쓰면 뒤가 약해지기 때문에 착순이라도 끌어올리려고 서두르지 않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스포스도 지금 부담 용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선행을 빡세게 받으려면 힘을 써야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스포스가 따라갈 가능성이 의외로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라운타 플레이도 빠르긴 하지만 얘가 학산 스피드가 게이트가 더 유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학산 스피드가 선행 갈 가능성이 높다. 학산 스피드는 지난번보다 저는 확실히 더 뛸 가능성. 캡틴 PK가 올지 나머지 말이 올지 아니면 터지는 복병과의 조합이 될지는 뛰어봐야 알겠지만, 이번 경주의 핵심은 지난번 불안한 인기마였던 학산 스피드가 지난 경주가 정상이 아닌 경주였으니, 지난번보다 더 뛸 수 있는 말이었으니 6 놓고 마무리 중배당까지 요거는 잡아보자. 마지막 끝판. 제가 먹었던 경주는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학산 스피드가 지난번에 능력상 깨진 경주가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아마 또 증명을 해줄 겁니다. 제가 먹었던 경주고 지난번에는 주로 때문에 못 갔던 거니까 이번에는 학산 스피드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호 마지막 경주까지 좀 분석을 드렸습니다. 복병마 언급을 제가 좀 여러 번 드렸고요. 인기 1위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흐름 속에 중배당이 저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은 뭐 저배당도 많이 오면서 뭐 하루에 막 9개 막 이렇게 막 적중하는 경주들 매주 이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중배당을 좀 노려야 되는 흐름으로 저는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토요도 이런 결과로 해서 많은 적중과 좋은 배당 잡아냈으면 좋겠고, 1호에서도 그런 흐름으로 분석을 좀 이어갈 예정입니다. 1호 방송에서도 한번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